오늘도 열심히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저번주 제롬 파웰의 금리 시사 발언과 함께 불을 뿜기 시작한 미국 증시. 오늘도 맹렬한 기세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를 뚫어버렸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뚫을랑 말랑. 사실 거의 뚫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아 너는 뭐하고 있니? 어제부터 조정 및 하락을 쭉 받은 다음에 지금은 그나마 41,694달러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17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정보들, 어떤 분석들이 나와 있는지 또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 다음 달에 이루어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와이즈가 이번에 비트코인 ETF에 관련된 새로운 광고를 출시했습니다. 그만큼 ETF 승인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자, 아무튼 광고를 보시면은 근데 좀 별로입니다. 밋밋한 광고.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일단 음악은 빼고 좀 빠르게 영상을 돌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보시죠. You know what's interesting these days? Bitcoin. Look for Bitwise, my friends. 이거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베이스 광고, 제가 얼마 전에 공유를 했었던 코인베이스 광고가 더욱더 인상 깊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그레이스케일의 CEO인 마이클 소넨샤인이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그동안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않았었던 자산 관리사들의 운용 자산 30조 달러 정도가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비트코인 쪽으로 흘러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정확한 가격 예측은 하지 않겠지만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에라도 게리 겐슬러가 다음 달에 현물 ETF 승인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정말 좀 난리가 많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승인을 하게 된다라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꿈꿔온 그런 세계가 펼쳐질 수 있을까? 2024년도 1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오디널스가 다시 한번 인기를 누리자 비트코인 블록체인 수수료가 올라감에 따라서 채굴자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채굴자들의 하루 수수료 수입은 6,400만 달러로서 연율 기준 230억 달러로 2년치 평균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준까지 돈을 쫙쫙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 부럽다 채굴자들.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결국 주요 저항 구간인 41,200달러에서 42,400달러 구간 아래로 하락을 했었다. 근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자, 아무튼 해당 영역대 매물은 무려 비트코인 73만 개의 수준이다. 만약에 하락세가 가중되게 되면은 다음 지지 구간인 37,500달러에서 38,700달러 사이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나 트위터 분석가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비트코인 어제 하락에 이어가지고 CME 갭이 3개가 됐습니다. 위를 먼저 메꿀 것인가 아래를 먼저 메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눴었는데 중간에도 하나 생겼다. 자,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어디로 먼저 가게 될 것인가? 많은 분석가들은 어제 분석에 이어가지고 같은 의견을 공유해주고 있는데, 크립토 뉴보 분석가 이 자리 꼬리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어제 자신이 예측했었던 대로 43,800달러 선까지 먼저 올려가지고 유동성 정리를 하러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CME 갭을 먼저 메꾸게 되겠죠. 지금 그대로 일단은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카스텔로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다가 가게 될 것이며 이 자리에서 롱을 치게 되면 45,000달러 선까지 넘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분석이 아직까지는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쪽에 있는 CME 갭을 다음으로 메꾸게 되겠죠. 그 밖에는 지금 자리부터 반등을 하긴 하겠지만은 큰 방향성 없이 횡보를 해주지 않겠느냐. 지금 자리부터 43,400달러 선 가운데서 와리가리를 쳐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 것이 알트들이 달릴 수가 있겠죠. 비트가 횡보를 해주면은 알트들에게는 좋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 및 알트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당연히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미국 SEC가 해시덱스 나스닥 이더리움 ETF 및 그레이스케일의 선물 이더리움 ETF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의 선물 ETF 신청 외에도 현물 ETF 신청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 관련된 ETF 결정이 먼저 나오고 난 후에야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자, 한편 고래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더리움 2억 3천만 달러어치를 매집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던지는 고래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시바이누와 팬텀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피터 브렌트가 이더리움 관련된 분석을 남겼는데 많은 분석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상에서 지금 상승형 쐐기가 목격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더리움을 쇼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가가 어디냐? 1000달러 그리고 650달러라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더리움이 1000달러 및 65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야, 이거 뭐 이더리움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더리움의 수수료 때문에 이더리움이 쓰레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피터 브렌트. 해당 분석에 왠지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물론 이더리움이 저 정도 가격대까지 하락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정도면은 다른 알트코인들, 비트코인도 상당히 녹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부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줍줍 찬스. 다음으로는 파일코인. 비트맥스의 창업자가 겁나 좋아하고 있는 파일코인인데요. 국내에서는 파일코인 때문에 대인 사람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아무튼 파일코인도 이런 식으로다가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이인데 세이가 어제 조정에 이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항에 맞닿아 있는데 지금부터 선택의 기로 과연 해당 저항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결국 하락하게 될 것인가 하락하고 나서는 반등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오피셜리 R&B 분석가 같은 경우는 세이가 티아처럼 쏠 수 있을 것이다. 저항 뚫고 올라가가지고 슈퍼 대포 한방 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세이가 이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살짝쿵 해보고 다음으로는 최근에 큰 상승을 이뤘었던 인터넷 컴퓨터 같은 경우 이번에 유럽 GDPR 준수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럽에 서브넷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 및 재무 데이터를 보호하는 D앱을 유럽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케냐에서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서 케냐 정부와 샤바샤바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홍채 데이터 수집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었던 월드코인. 마지막으로는 사우디 아람코와 SBI 홀딩스 일본의 금융기업 간의 협업 덕분에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알려진 일본의 퍼블릭 블록체인인 아스타가 한국에서 사업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업비트 등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는 아스타 한번 떡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기대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나온 정보들 도움이 좀 되셨다면은 토마토 채널 운영 도와주기, 광고 시청 및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